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공연문화예술계도 한 해 이 마무리 등으로 분주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네. 푸른 연극마을 이당금 대표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본인이 빠지셨습니다. 좀 벌칙 받겠어요. 이거 청취자분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안 빠지도록 노력할게요. 우리 최은철님께서 문자를 주셔서 상당히 아쉬워하셨습니다. 12월이어가지고 조금 바빠요. 바쁘시죠? 네. 예. 자, 이해를 좀 네.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자, 어찌됐든 올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네. 광주 지역 공연문화예술계도 이제 사업 마무리 등등으로 꽤 바쁘시죠? 네, 지금 뭐 공연은 공연대로 끝나가고 있고 예. 또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정리되는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 저도 예. 본의 아니게 조금 또 바쁘게 지구 됐습니다. 여행까지 하시느라도 꽤 바쁘시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예. 응원으로 지구 여행 잘 마치고 다시 이 무사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잘 지구로 교환하셨군요. 네, 예. 내년에 다시 한번 지구 여행 계속 떠날 거예요.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바쁜 와중에도 지난 6일이었습니다. 네. 광주시 의회에서 정말 의미 있는 포럼이 열렸던데요. 네.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2021 광주 예술인 실태조사와 복지정책 연구 결과 발표와 관련된 이 포럼이 열렸던데 네.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9월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고요. 예. 9월에 예술인 실태조사 연구를 위해서 자문위원이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서 9월, 10월, 11월, 12월 한 4개월에 걸쳐서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과했던 그런 것들을 예. 결과 보고하는 포럼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광주문화재단과 연구기관인 폴인사이트에서 그리고 각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다음에 그 전문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네. 구성이 된 그 광주 예술인 실태조사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됐었던 건데요. 한 그 10여 차례 그 줌 회의하고 광주만의 예술인 실태 조사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한 달 동안 또 예술인들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예. 안에서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이라든지 생활복지, 예술인의 권리와 참여, 예술인의 자생력 증진 등을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그 포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정말 2년여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우리 예술가분들이 예술 본연의 그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요. 또 작품을 선보이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또 일부에서는 또 이직을 하거나 다른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에 대한 좀 구제 방안이랄까요? 어떤 고민들이 나와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의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매뉴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단순히 네.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치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좀 그 지원을 해보자라는 예. 방법으로 예술인 실태 조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동안에 제가 이제 활동하는 동안에 수많은 이름으로 뭐 예술인 실태 조사, 공간 실태 조사, 창작 실태 조사, 배우 조사, 예. 예술인 조사 등이 있었는데 결국 그때도 조사만으로만 그치는 경향들이 거의 대부분. 안 했던 적이 없었던 게 아니죠. 네, 조사는 정말 많이 했고 했습니다. 다양하게 했고 여기서 예. 했고 무슨 기관에서 한다, 무슨 어디에서 한다라고 해서 조사는 했는데 조사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도 코로나 또 피해 예술인 실태 조사 예. 지금까지도 저는 어제도 지금 메일링을 받았어요.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느냐, 예술인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예술 활동으로 이어지는 어떤 조사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네. 그걸로 또 끝나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실태 조사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실태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태 조사가 정책적으로 그럼요. 그리고 예술가의 직접적으로 환경에 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자라는 예. 게 저희 첫 회의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그거를 놓치지 않고 갔던 그러니까요. 부분이 그게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상 말씀하셨듯이 실태 조사는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게 정책에 반영되어서 좀
꾸준히 제도적으로 네. 좀 정착이 되는 게 이게 참 여러 가지 한계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덕분에 예. 코로나 덕분에 그나마. 이제 예술인들의 이런 사각지대, 그다음에 그 어떤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매뉴얼들이 없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완전히 부각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 뭐 코로나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아예 그 광주형의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예.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담겨 있었던 거고, 거기에 구성원이 멤버되는 과정에서 보면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각 분야에 정말로 현장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던 구성원들이 구성이 됐어요. 네. 예전에 뭐 실태 조사하게 되면 연구원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뭐 학술적이고 전문가 딱딱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알지 못하는 네, 약간 현장의 괴리감이 목소리가 그 충분히 당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 사실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은 절실하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은 엄청 절실하기 때문에 이 그럼요. 실태 조사를 정말 절실하게 예술인 입장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예. 것인지에 대한 게 몸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이번 실태 조사에는 굉장히 좀 그 의미 있게 주목해 볼 만한 좀 사안들이 많았고, 또 특히 이제 그 광주문화재단 부서가 예술인 보듬 소통센터가 이번에 그 새로 부서가 그 만들어졌는데 예. 뭐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황풍년 대표가 취임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부서이거든요. 이 부서에서 이제 예술인 관련해서 모든 지원과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포럼 또한 이 부서에서 진행을 하면서 예. 그런 예술인들이 정말 필요한 환경이 무엇이고 그렇군요. 어떻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예. 어떻게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예. 예술가들과 자문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좀 그렇군요. 했던 것으로. 어찌 보면 네. 미시적인 정말 거대한 대통령 같은 그런 정책이 아니라 그럼요. 실무자들 눈에서 예술인들 개개인의 눈높이에서 네. 좀 맞춘 정책을 좀 고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자, 그렇군요. 5014번님께서 이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네. 정말 좋습니다. 절실합니다라는 맞습니다. 의견도 샵 5005번 100원의 유료 문자가 들어가는 네. 문자 아, 메시지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포럼이라든 정책은 절실함이 있어야지 만들어지는 그럼요. 거지. 예. 무슨 의원들의 어떤 성적 발표라든지 무슨 네. 그 성과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닌데, 이번에 한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포럼의 그 예. 과정을 지켜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자 했던 실태 조사라든지 실태 조사의 양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항목을 채운다든지 예. 어떻게 무엇을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인 기본 바탕을 가지고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후의 문제들은 예. 조금 더 그 실제적인 예.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갈 수 있었던 자,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예술인 복지정책 포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까지 좀 설명하고 오늘 좀 마쳐야 될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네. 예. 2분 그러면- 정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네, 설명을 그럴게요. 좀 해주시죠. 일단 포럼은 5개 분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가 예술인의 권리와 참여, 그리고 예술인의 창작 환경, 그리고 예술인의 생활복지, 예술인의 자생력 증진이고요. 마지막 5번째가 장애 예술인 복지 정책안에 대한 것인데, 예. 이 분과의 분류도 사실은 저희들이 자문회의 과정을 거쳐서 직접 도출한 분과였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예. 한 가지씩 좀 짚어보면, 이 첫 번째 예술인 권리와 참여에 대해서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 청년 예술가인 장도국 씨가 발제를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그 시립 문제라든지 광주 비엔날레 문제라든지 그 지역 예술가들에 대한 권익이라는 인권이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그 우리 연극인 장도국 씨가 이 부분을 예.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발제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죠? 이제 제 눈빛만 보시면 이렇게 딱 알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못 하신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당근 푸른 연극 마을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짧아요.